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상대방의 입술은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전혀 다른 감정을 담고 있다는 서늘한 이질감을 느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근거 없는 촉이나 단순한 기분 탓으로 돌리며 넘겨버리곤 하지만 사실 그 틈새에는 상대방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렬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답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막연한 느낌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타인이 보여주는 미세한 신호들을 하나의 구체적인 체계와 패턴으로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 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적 통찰을 남긴 사상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유를 빌려와 우리 인간이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포장하고 방어하며 살아가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17가지의 심리적 원형들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나온 가설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생존을 위해 선택해온 아주 본능적이고 과학적인 심리 기제들에 기반을 두고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퍼붓는 강한 혐오나 비난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묻어둔 자신의 그림자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나 약점을 타인에게 덮어씌움으로써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려는 아주 고전적인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오만함에 치를 떨거나 타인의 사소한 부정직함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쏟아낸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동일한 속성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타인을 향한 비판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과하다면 그 비난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근원을 차분히 따라가 보시기 바라며 그 길의 끝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자아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각자만의 정교한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쓴 채로 삶이라는 무대에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갈망과 동시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를 안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환경에 최적화된 가짜 얼굴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면이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을 버텨내기 위한 눈물겨운 생존 전략이라는 점이며 아무리 단단한 가면이라도 예상치 못한 압박이 가해지는 순간 그 틈새로 본연의 모습이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예상 밖의 질문 앞에서 상대방이 아주 짧게 머뭇거리는 찰나의 순간이나 특정한 화제가 나왔을 때 교묘하게 주제를 돌리려는 시도 혹은 통제되지 않는 미세한 손가락의 떨림 같은 것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균열이 생기는 지점에서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한 인간의 진짜 서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며 우리는 비로소 가면 너머의 진실을 목격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과도한 우월의식이 실제로는 극심한 결핍을 메우기 위한 보상심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인데 지나친 자랑이나 지배적인 태도는 그만큼 내면이 허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타인에게 각인시키려 애쓰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에 짓눌려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확신이나 동의를 구걸하지 않기에 침묵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만 누군가 쉴 새 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가 무엇을 잃을까봐 그토록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입 밖으로 내뱉는 화려한 언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만약 대화 도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입을 굳게 다물거나 본질을 흐리는 모호한 답변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든다면 여러분은 그 공백을 가벼운 어색함으로 치부하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그 불편한 정적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그 지점이 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침묵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우리가 흔히 숭고하다고 믿는 도덕적 미덕이 실은 교묘하게 위장된 허영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조금은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의로움을 주변에 요란하게 광고하거나 타인의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며 훈계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사실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강한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선함과 고결한 가치는 굳이 대중 앞에서 확성기를 대고 외칠 필요가 없으며 그저 묵묵한 행동을 통해 스스로 증명될 뿐인데 누군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설파하며 타인을 가르치려 든다면 그가 정작 설득하고 싶어하는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실은 인간이 타인을 속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속이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아주 섬뜩하고도 슬픈 통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만은 자아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나는 정말 괜찮다라고 되뇌는 말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쇼를 넘어 스스로 그 거짓을 진실로 믿어버릴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된 무의식의 방어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그를 단순한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기보다는 그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에게 거짓을 말해왔는지를 먼저 헤아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번째 원칙은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공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인생이 무가치하게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은 우리로 하여금 대화를 독점하게 만들거나 혹은 중요한 순간에 비겁하게 도망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원이 됩니다. 겉으로는 지극히 논리적인 이유를 대며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인간은 과거의 상처와 생존 본능에 반응하는 감정적 생존자에 가깝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의 돌발 행동을 비난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법칙은 타인을 향한 만성적인 비난과 냉소적인 평가는 결국 그 비판을 쏟아내는 당사자의 내면 일기장과 같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들은 사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타인의 섬세함을 비웃는 자는 본인의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타인의 성취를 비하하는 자는 정작 자기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잊히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73%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9번째 통찰은 완벽해 보이는 평정심 뒤에 숨겨진 죄책감과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모습은 사실 내면의 혼란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가면일 때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떤 취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는 강인함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마주하게 될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선택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보여주는 날선 반응이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그동안 그들이 숨겨왔던 진짜 삶의 고통과 직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번째로 주목할 점은 모든 종류의 과장된 표현은 결국 불안함의 발로라는 사실이며 나는 남의 시선 따위 절대 신경 안 써라며 호언장담하는 말일수록 실제로는 타인의 시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단정이나 과도한 확신은 심리적 균형이 깨졌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으므로 상대방이 내뱉는 강렬한 문장의 내용 자체를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그 문장 속에 숨어있는 떨리는 불안의 무게를 가늠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입니다. 11번째로 모든 것을 틀어쥐고 통제하려는 욕구는 사실 내면의 카오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약한 마음의 표현이며 타인을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려 드는 행위는 자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투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배하려 드는 대상에게 지배당할까봐 겁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직된 일상과 타인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심리적 감옥의 창살과도 같은 것입니다. 12번째 진실은 화려한 성과와 소셜미디어상의 꾸며진 삶이 종종 영혼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가짜 꽃이라는 점을 꼬집고 있으며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갈망이 클수록 그 깊은 곳에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외적인 화려함에 집착하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면 맞출수록 인간 본연의 온전함과 순수함은 서서히 마모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13번째 법칙은 우리가 나누는 그 어떤 대화도 순수한 논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발언의 뿌리에는 각자가 짊어지고 온 삶의 통증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랑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과거에 처참하게 배신당한 기억을 품고 있을지 모르며 타인의 배려를 약함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교육받은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엇을 믿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 믿음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형성하게 만든 과거의 경험이 무엇이었을지 질문을 던져보는 자세가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14번째로 진정한 강인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력에서 나오며 강자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과 내면의 크기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포용력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간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번째는 관심을 갈구하는 모든 행동 뒤에 소외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다는 점인데 어린 시절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경험은 성인이 되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자신을 알리려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도망치려 하는 고요한 침묵의 슬픔을 들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번째로, 공격적인 언행이나 비꼬는 태도는 대개 깊은 시기심에 변형된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지만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대상을 비난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보호하려 합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자유로운 영혼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기 싫은 비겁한 회피이며, 이러한 악의적인 조롱 이면에는 미처 말하지 못한 간절한 욕망과 부러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17번째 마지막 통찰은, 우리 인간이 각자의 숭고한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어린 시절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경험의 궤적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사랑을 구걸하듯 매달리는 사람이나 감정을 차단하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 모두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가 짜놓은 대본을 충실히 연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특정한 행동 패턴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고백이며,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타인을 판단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찰과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지도를 손에 넣으신 셈입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남긴 이 진리들은 결코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나약함과 상처를 보듬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모든 거친 목소리 뒤에는 겁에 질린 아이가 숨어 있고, 모든 차가운 시선 뒤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의미한 감정 소모를 멈추고 진정한 연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17가지의 지혜는 결국 타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며, 우리가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패턴은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파편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타인의 가면을 억지로 벗겨내려 하기보다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괴물이 되지 않고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